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아침 7시 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지수가 1%대로 움직였다라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였다라는 내용이겠죠. 엔비디아, 또 그리고 오라클도 가세했더라고요. 오라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이미 급등을 했었던가 그런데 하여튼 AI 테마가 움직이면서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거를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즘에 시장이 상승하면 1, 2%, 하락하면 1, 2%,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요. 그래가지고 요즘 1점 몇 프로 상승 이런 거는 사실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좀 그런 거긴 합니다. 이런 게 일상입니다. 1%씩 올랐다, 1%씩 내렸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 사실 어떤 건전한 상승 그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아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아주 강한 그런 추세적인 상승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 굉장히 다 좋았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록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환매가 계속해서 또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쉬었던 엔비디아가 어젯밤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한동안 약했던 친구들은 또 다시 약해지고 애플 이런 친구들은 또 좀 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다 같이 좋을 수는 없고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급등장은 아직까진 분명히 아니고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도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순환매가 돌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높은 변동성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순환매가 돌면서 나름 균형 잡히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대장과 대장이 아닌 소외된 친구들이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하루씩 번갈아서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주식시장이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대형주 지수가 치고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순환매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어젯밤 발표된 지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지표는 사실상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요. 잠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물가지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상을 다 상회했습니다. 대부분 다 상회했어요. 예상에 부합한 거 요거 하나 있네요. 대부분 다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마지막 한순간이 남은 건데 지금 거기서 상당히 찔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 언론들 기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를 이제 끈질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끈질긴 인플레를 드러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계속해서 언젠가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관심이 없죠. 어젯밤 주식시장은 개장하기 전에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표에 주목하는 척 하다가 바로 이제 주식시장 본장 개장하니까 엔비디아가 불을 뿜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지표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또 밝혀졌죠. 하여튼 이쯤에서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대장들의 어떤 랠리에 주목하면서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나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죠. 사실 한편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고 6월쯤부터 금리 인하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또 꺼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물가 지표가 예상을 조금 상회하나 예상을 좀 하회하나 어쨌든 통화정책 이 큰 방향성 자체는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상치나 전망하는 경로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은 바뀌고 있지만 조금씩은 페드와치에 있는 금리 인상 확률,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씩은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근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잘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잘 상승하는 거는 그냥 낙관적인 분위기 때문도 있긴 있겠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혹시나 매크로적인 변수에 주목을 하나 싶었는데 이런 변수에는 일단 주목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와 달러는 분명히 명확하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보시다시피 급등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젯밤 그래서 저는 지표 발표된 거 한 30분 정도 보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했던 물량은 일단 청산했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했어요. 지난번에 물가지표 발표 때쯤 한번 베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 물가지표 때 일단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한번 한 셈이죠. 어떤 뭐 스윙 같은 거, 스윙 매매 뭐 이 정도를 한번 한 셈입니다.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볼 겁니다. 일단은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오겠다,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 위쪽으로 올라오겠다라는 탄력성도 보여줬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일단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4.3 부근이나 이런 데가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금리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금리가 또 떨어진다에다가 베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올해 기준금리 인하 하긴 할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이 장기물 금리도 이 상방을 좀 제한하겠죠.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 하긴 한다라고 하니까 횟수가 뭐 적을지 몰라도 하긴 한다라니까 일단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금리 하락을 또 베팅을 할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단타를 했어요. 하여튼 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 사실 별로 호재는 아닌데 별로 이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사실 이 정도 금리가 조금 오르는 건 주식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 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조금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뭐 여기서 그냥 뭐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자리였어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2년물 금리도 올랐죠. 올랐는데 2년물 금리는 뭐 그 움직임이 좀 미미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크게 움직였죠. 물가 이런 걸 반영해 갖고 장기물 금리가 크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약간 정상화가 되긴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떤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만들고 큰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말로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랐겠죠. 왜냐? 그래도 물가가 좀 높았으니까 뭐 달러 가치 상승의 요인이다.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기대 자체는 바뀌지는 않아 가지고 이 좀 전에 보셨던 금리처럼 얘가 탄력적으로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위쪽에 긴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어쨌든 얘도 일단은 어젯밤 물가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건 있어요. 일단은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조금 좀 상승을 시도해보자. 이 정도는 어젯밤에 이 정도의 의지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달러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과 얘는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달러.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하여튼 모든 위험자산들이 좋다 보니까 어떤 그죠? 위험자산 올라가면 안전자산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맞겠죠. 그죠? 달러와 주식은 뭐 이렇게 서로 친한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가는 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은 얘는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어떤 단기적인 그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힘이 좀 약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올지는 의문이긴 하나 일단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오겠다, 반등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다시 불을 뿜었죠, 그죠? 이렇게 돼서 지수가 크게 올랐고요. 이 엔비디아가 서운했을 때, 엔비디아가 잘 못 갈 때 기억해 보시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이런 친구들 색깔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돈이 대장으로 이렇게 쏠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IT 빅테크 7종목들 혹은 뭐 6종목들이라 분류하는데 걔네 내에서도 이제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봐도 여기서도 순환매가 도는 모습입니다. IT 빅테크가 오르면 다른 친구들은 좀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의 색깔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을 겁니다. 차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나스닥 100 선물 일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에요. 뭐 사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에 1%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어젯밤에 다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맞긴 맞죠. 하여튼 근데 뭐다 계속해서 그런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이 강력한 대기 매수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하방 베팅 그런 거는 아직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죠. 어쨌든 근데 다시 저항 부근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항 부근이죠. 지난번에 넘지 못했던 단기 쌍고점을 만들었던 부담스러운 자리 부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뭐 이런 움직임은 속임수일 수도 있긴 있죠. 하여튼 그냥 답답한 구간이라서 어젯밤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에 미국 증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그냥 코스피를 제가 보면서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답답한 모습이에요.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뭐 올라야 오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또 위쪽에 단기 쌍고점 만들어서 저항을 끼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S&P는 근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거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채널형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이제 급락을 했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이거 빅스 선물입니다.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제 생각에 어떤 쌍바닥 테스트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젯밤의 상승이 다시 뭐 되돌려질 가능성도 뭐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뭐 만약에 오늘 밤 어제 그죠?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이 만약 되돌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가지표 핑계를 또 댈 수도 있겠죠.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주식시장 하락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물가지표도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 이런 걸 보시면은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죽을 수 있긴 있는데, 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대략적으로 어떤 박스권 자리에선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려면은 이 자리 밑에 와서 잘해야 되는데, 어젯밤 이렇게 빅스가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 것은 약간의 좀 반발을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들을 명확하게 아직 벗어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직전 저점 자리를요. 그래서 약간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조금 좀 주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빅스가 급락했다. 이런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얼추 다 그죠? 말씀드렸었죠. 국제유가 뭐 비교적 비리비리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 달러가 조금 좀 상승을 하려고 했죠. 어젯밤에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값이 한동안 많이 오르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하여튼 눌림시 매수입니다. 눌림시 매수 금은요.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될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금이 조금 내려오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달러가 조금 좀 강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본다면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이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전저점까지 하루 만에 내려왔다라는 거. 이 자리는 지지력이 있었고, 지난번에 지금 계속해서 나스닥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런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뭐 그런 요소다. 지금 나스닥의 탄력적인 랠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빅스는 S&P 지수의 변동성 지수죠. 나스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긴 해요. 그냥 아무튼 그냥 저의 저만의 어떤 그런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증시를 조금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AI 테마 좋았죠. 오라클까지 치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증시도 오늘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할 거예요. 그죠? 코스피가 여기서 갭상승 출발하면은 오늘은 급등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보시다시피 선물지수 상으로 선물 360일 이런 자리를 일단 매물을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매물 다 소화해놓고 급등할 준비를 마쳤는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물 소화 잘했고 에너지 모아놨던 게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급등 할 수 있죠. 코스피가 그래서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콜옵션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쌍바닥, 여기서 다중 바닥형을 어떤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일종의 삼각 수렴형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아마 넘어서 출발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콜옵션이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콜옵션은 지난 이 위기를 지금 여기서 지난 일주일 가까이 하방 정지성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콜옵션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해도 여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이제 좀 제한적인 급등, 요렇게 박스권 내에서 요 정도까지 급등을 일단 예상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관점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걸린다면은 이런 거 눈에 띄지 않고 그냥 확 올라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은 일단은 좀 일단 가능성 낮은, 일단 일어나기 어려운, 좀 확률 낮은 이야기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는 좀 제껴놓고요. 그렇다.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저항이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급등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풋옵션들은 당연히 어제 매수세 없었으니까 훅 죽겠죠. 예. 아무튼 오늘 코스피 움직임의 관건은 그겁니다.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할 건데 너무 또 갭상승 많이 출발해 버리면은 시작부터 뭐 또 다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또 쭉 밀릴 수도 있긴 겠죠. 하여튼 갭상승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오늘 증시 좀 코스피 급등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음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할 겁니다. 하여튼 상승 출발할 것은 뭐 비교적 명확하게 네, 어쨌든 일단 그 상승 출발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가 오늘 올라가는 자리니까 코스닥은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중요한 저항 부근에 바싹 다가섰기 때문에 물론 얘도 이제 갭상승 출발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저항 여기 부근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상승 목표치가 좀 제한돼서 또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순환매의 관점에서 한동안 얘가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조금 이제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코스닥 하여튼 뭐 종목이나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고민을 하실 만한 뭐 그런 자리일 수 있고 코스피에 투자하셨던 뭐 주식이나 뭐 상방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좀 이제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걱정은 이제 근데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만기일이 껴 있습니다.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한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뭐 금요일 날이 만기일입니다. 저가 이제 뭐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느낌은 약간 뭐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화면이 잘못 눌렸어요. 하여튼 이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약간 2020년 3월 달에 시장이 막 정신없이 빠지고 있던 저점을 모르고 막 빠지고 있던 코로나 전염병 때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때는 네, 지금 이제 이때는 방향성이 아래쪽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방향성이 위쪽이고 이 상승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렇지 약간 느낌은 20년 3월 달과 지금이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만기일 부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부근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저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이 거래일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거래일가는 지금 워낙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래일가는 어쨌든 뭐 신나게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뭐 제 생각에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시장 상황을 봐도 일단은 만기일 앞두고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약간 그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만 좀 더 버텨보려고요. 만기일 조금 지나고 나서까지 확인하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포지션을 청산하든가 말든가 조금 그때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따지고 보면 여기 이쪽 중요한 저항을 뭐 넘어가고 뭐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상 오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아무튼 뭐 이런 쌍고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아쉬워서 하방 포지션 워낙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좋은 가격에 잡았는데 이렇게 청산하기엔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있긴 있어서 일단은 뭐 만기일도 부근이고 하니까 조금만 좀 더 지켜보고 뭐 움직이도록 조금만 더 지켜보고 움직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은 나는 과연 이걸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할까?
어차피 근데 뭐 제가 그 청산하고 나서 다시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하방 진입 기회를 노릴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과 어차피 또 하방 진입을 노릴 건데 지금 여기서 청산하나? 라는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은 다시 어차피 진입할 건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홀딩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일단은 제가 홀딩하는 거는 뭐 아직 이런 자리를 넘지는 못했고 또 뭐 아쉬움도 있어서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제가 이제 미련 떨고 있는 거죠, 혼자서. 이건 사실 하방 포지션 좀 빨리 청산하는 게 좀 맞긴 맞았었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확인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좀 아쉬워서 끌고 오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청산하는 게 원래 아마 네 그게 이제 좀 정석적인 측면에서 좀 맞습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 제가 미련 떨고 있는데 하여튼 그 미련 조금만 좀 더 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만기 동시만기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20년 3월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일단 조금만 좀 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수익 중이긴 하니까 수익이 매우 적어져서 그렇지 수익 중이긴 하니까 일단 뭐 버텨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